자, 이제 투표 마감 시간 3시간 반가량 남았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번 지방선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저희가 투표율을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 2시 현재 46.8%. 네. 보통 지방선거가 최종 선거율이 50%에서 60% 사이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이게 4시간 전인데 높은 거죠, 지금? 지난 2014년도보다 이 시간 대비 비교할 때 조금 높은 겁니다, 지금. 네. 2014년도 때 최종 투표율이 56.8%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전 투표율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네. 2014년도에 사전 투표율이 11.06%였어요. 이번에 사전 투표율은 20%가 좀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하고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작년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26%, 네. 그리고 최종 투표율이 77.2%였고, 네. 또 하나가 이제 2016년도 네. 20대 총선, 2년 전 총선이에요. 그때 사전 투표율이 12.19%였고 투표율이 58%였으니까 대체로 비슷하게 좀 약간의 상관관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대비해 보면 네. 꼭 그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단정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20%쯤 넘었으니까 최종 투표율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 한 60% 조금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지금 같은 시간대에 비교해서 조금 투표율이 높잖아요. 지금 최종 투표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볼 때 지난 2014년도 지방선거의 투표율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일단 됩니다. 네. 네, 교수님도 혹시 60% 넘을 걸로 예상을 혹시 하시나요? 물론 지금 이제 지난 지방선거보다 약 4.3% 현재 2시. 네. 그 지방선거란 특성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투표율이 높지 않았단 말이죠. 제1회 1995년도에 시작한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다 5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이번 60%까지 올라가기에는 제가 보기엔 조금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2시 현재 이렇게 보니까 좀 흥미로운 현상은,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46.8% 아닙니까, 전국에? 근데 서울과 경기 수도권, 그리고 부산, 대구, 이쪽 대도시 주변으로는 평균보다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 경북, 제주 포함해서 강원이라든가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상당히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굳이 해석을 붙이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이쪽은, 대도시는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온 것 같다. 그러나 경남, 경북 이 지역 지방에서는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50% 훨씬 넘는단 말이죠. 이런 쪽은 평균 46.8%보다 상회하는 걸 봤을 때는 중장년층이 좀 더 나오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투표율보다도 어느 세대가 많이 나왔느냐, 이게 지금은 여야의 희비를 엇갈리는 상당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좀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60%가 넘어간다고 하면 어느 당이 더 일단 표를 까기 전이지만 웃을까요? 항상 투표율과 이제 유불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기존의 통설에 의하면 투표율이 높으면 좀 진보 성향의 이 정당이 유리하다, 이런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꼭 그렇지도 않은 것들도 많이 입증도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글쎄 어떤 특별한 그 여야 간에 특별한 쟁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만 워낙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냉전 구도 해체, 이것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른 쟁점을 가렸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평가고 분석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번 선거가 완전히 선거를 관통하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무상급식, 이거는 여야 간에 아주 중요한 선거 쟁점이었거든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투표율도 좀 낮아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이 지금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어제 회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혹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유 교수 말씀처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론적으로 볼 때는 투표율이 좀 높으면 아무래도 여당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금 어제 그 북미 정상회담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역사적인 거고 잘된 거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른바 CBID가 빠져서 알맹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국내 또는 미국에서도 그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어제의 결과가 어찌됐든 오늘 선거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전 준다고 봅니다. 근데 네. 두 가지 포인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예상보다, 네. 기대보다 상당히 좀 수준을 못 미치는 걸 나타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당히 뭐 CVID니 뭐 핵탄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포괄적 선언에 그쳤다. 포괄적 선언의 의미를 제가 뭐 격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기대치보다는 낮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나는 과정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은 평화라든가 한반도 이런 부분의 전략을 상당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뭐 민주당에게 예상했던 것만큼 높은 어떤 우호적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한국당이나 야당에게 이게 그럼 우호적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미지수가 있는 게 오늘 당일이란 말이에요. 당일. 과연 그러면은 이제 당일날 전에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표하기 7일 전 여론조사하면 30 내지 40%, 많게는 40%까지 부동표가 있다 그랬는데 이들이 과연 이 분들이 어느 정도의 당일날 영향을 받느냐라는 건데 바로 첫째는 투표장에 갈 거냐는 문제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당일날 다이렉트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 기대가 못 미쳤다 할지라도 당일날 바로 다이렉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혹시 오해했을까 봐요. 그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논란이 있는 거고. 참고로 저희 싱가포르에 가 있는 전문 기자의 말에 따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선거 전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제 자정까지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자들 막바지 유세가 계속됐는데요. 여러 가지 장면,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돼서 여러분이 주신 힘 더 크게 희망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 더불어민주당 내일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공의를 합창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김문수 서울시장이 되면 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노래 10곡 부르고 춤도 추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밉다 하더라도, 홍준표가 좀 밉다 하더라도, 김문수가 밉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일당 독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절 한번 받으시고 내일은 꼭 좀 투표해 주시죠. 자, 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은 박원순을 빼내는 날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 비록 당세가 미약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기 위한 그러한 포부와 사명감을 갖고 나섰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당이 싹쓸이를 하면은 반드시 오만해지고, 오만해지면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전국에서 강한 야당, 유일하게 좋은 야당이 어느 당입니까? 우리 정의당에게 주시는 한 표는 절대 부도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정의당에게 주시는 한 표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보셨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이 이제 경기와 경남인데 우선 경기 질문을 드릴 텐데요. 경기 어떨 것 같습니까?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전도 항상 이번에 한참 진행됐는데 정당, 정책, 구도, 인물 이런 게 아주 실종된 선거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마지막 하나의 쟁점은 생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무상급식 이러한 사회경제적 쟁점이 아니고 네거티브 쟁점 하나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죠. 그 이제 김무선 씨 관련된 여러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건데 그 녹음 녹취록도 나오긴 나왔었는데 김무선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게 나왔잖아요. 인터뷰를 언론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금 김무선 씨 관련된 스캔들이 좀 진화했던 거라고 일단 전 평가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선거 막판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지만 선거 전체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2일부터 5일까지 그러니까 선거 공표 금지 전에 공표한 게 있었잖아요. 방송사들이 같이 한 여론조사. 네. 거기에 따르면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높았어요. 근데 일단 그 경기도지사 선거가 워낙 막판에 가면서 그 네거티브가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경기도의 전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화면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권역별로 볼 때 투표율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종 투표는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점으로 볼 때는 투표율이 낮게 나오는 거는 경기도에서 워낙 선거 쟁점이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조금 등을 돌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뭐 어떤 추론 같은 거 이런 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예. 혹시 말입니다. 이 경기도 지역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네. 시간에 이른바 그 김부선 씨와의 그 스캔들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가 이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뭐 승패에 관계없이 예. 누가 이기든 간에 그 스캔들에 대해서 워낙 지금 진위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과 김부선 씨 등 야당이 얘기하는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야당은 지금 일단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것을 뭐 법적 책임을 삼겠다, 법적 문제를 삼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선거가 네. 끝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무튼 이 문제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네. 네. 자 그리고 관심 가는 지역이 이제 경남 도지사 김경수 김태호 대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건 양당에 완전히 자존심이 걸린 네. 싸움이죠. 현재. 마지막 유세도 네, 거기서 많이 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민주당이 또 이제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경남지사로 사출한. 그리고 이제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밑바닥으로 하면서 계속 스킨십을 하면서 한국당의 자기 마지막 자존심이다. 인물론으로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는 새로운 경남 그리고 경남을 발전시키겠다. 집권 여당이니까. 반면에 김태호 후보는 내가 한국당을 개혁할 테니까 나를 봐서 찍어달라 이런 케이스인데 변수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드루킹 사건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경남의 유권자들에게 이 표심을 어떻게 좌우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은 수성이고 민주당은 이건 확장입니다. 네. 이 문제를 경남 유권자들이 그러면 한국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한국당 요즘에 막 절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당을 살려주고 민주당의 확장을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경남지사 선거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경남이 아니라 전체 전국이라든가 이후에 어떤 정계 문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문제, 또 한국당의 어떤 그 당의 어떤 존립 문제라든가 뭐 하여튼 축소 문제, 일약화 문제 이런 부분과 상당히 깊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남뿐만 아니고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보수의 공식이 통한다는 것이 이제 대구 경북 아닙니까? 네. 이것도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결과가 지금 궁금해지는 지역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모든 지역이 관심이고 다 접전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경남 지역이 가장 이제 관심이에요. 이제 그 부분 제가 설명했고 경북 대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수의 아성인데, 그러니까요. 보수의 텃밭인데 네. 과연 여기서 한국당이 여전히 그 세를 지킬 것인지 지금 도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 보면은 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과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공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측이다. 근데 특히 네. 대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북보다도. 대구에서 일단 그 권영진 후보에 대한 뭐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거는 결과는 여기서 예단할 수 없는 거고 지역주의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거 결과 설령 경북 대구가 자유한국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 선거에 우리 정치의 가장 문제로 제기됐던 게 항상 지역주의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완화되고 있다는 걸 이번 선거는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지역주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전에 이른바 김대중 DJ에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항상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뭐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완화시킨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네. 워낙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그러니까요. 이게 워낙 큰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 구도 해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뭐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여당 도와줬다는 게 한국당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뭐 예전으로 따지면 북풍인데 예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북풍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리하는, 성격이 다른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북풍이라서 북풍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 맞지가 않는 거죠. 예. 자, 제주도 지금 관심이에요. 원희룡 지사가 수성을 할 건지. 제주가 지금 그 현재 2시까지의 투표율은 제일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50%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주 지역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주는 또 이제 과거의 어떤 선거 행태라든가 형태 같은 걸 보면은 그다음에 중앙과 좀 분리된 측면들이 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어떤 뭐 토박이 일꾼이라든가 제주도의 특수성이라든가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출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특성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뭐 민주당 바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이러한 그 평화와 민족 문제 바람 이런 부분들로 이제 상당히 탈 것인가라는 건데 이제 민주당이 아무래도 조금 낙관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거는 이제 그 원희룡 후보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단 말이죠. 원희룡 후보가 당 소속이었다면 좀 다를 텐데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12곳의 재보궐선거 이것도 지방선거 이상으로 사실상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의회의 의석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제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이 자체가 의석 구도를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방선거의 승패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지방선거가 지역 자치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 하더라도 중앙 정치의 이슈가 개입되는 건 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너무 이것을 불편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재보궐선거는 아시다시피 12곳이란 말이에요. 12곳이면은 굉장히 큰 의석이에요. 승패에 따라서. 또 하나는 12곳이 전국에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지금 수도권, 강원, 영남, 호남, 충청 다 전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심의 바로미터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아무튼 전반적인 정당 구도의 전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는데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재보궐선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못지않게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굉장히 주목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하여튼 여론조사 공표 이전 그때까지 볼 때는 어쨌든 여당이 유리하긴 했어요. 근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지금은 공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상당히 이른바 약간 일방적인 게임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왔었는데 그 공표하지 않은 과정 그 기간에 혹시 약간의 변화가 있거나 어떤 뭐 변동이 있었을 가능성, 야당에서는 뭐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기존 여론조사는 차이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는 뭐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그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낮다 뭐 그런 얘기를 야당에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그 정도의 어떤 격차를 줄일 만한 반전 포인트가 있었냐라는 점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대형적인 반전 포인트는 사실상 7일 동안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견제론이라든가 또 남북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변수는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것이 격차를 좁히느냐 아니면 뭐 야권 얘기대로 역전하느냐 이런 부분은 오늘 이제 뚜껑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시 마감입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가셔서 투표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밤 10시 반쯤에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니까 그때 보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보일 것 같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그리고 유용화 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